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지수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데 그 안에 살펴볼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상황실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정민 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함께 하시죠.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포항 공장에 첫 삽을 떴습니다. 연 3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공장인데 이번 착공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포스코케미칼의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높여봐도 괜찮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번에 지어지는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이제 이 공장에서 6만 톤까지 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현재 회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 6만 톤 정도의 그 생산이 가능하다라면은 이게 전기차로 환산을 했을 때 몇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냐면요. 60만 대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한국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광양, 그다음에 구미까지 합쳐서 총 3군데의 공장을 현재 운영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만 톤의 그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 이제 점점 조인트 벤처를 해가면서 점점 이제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총 해외에서는 11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 확보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25년도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 합쳐서 27만 톤 이상의 그 생산 목표를 현재 가지고 회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경쟁 업체에 뒤지지 않는 이제 캐파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코케미칼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포스코케미칼을 바라봤다가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샀나?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지? 중간에 중도 하차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는지 그런 분들 탑승할 때가 됐습니까? 저는 탑승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단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죄송해요.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많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과열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제 끌고 가실 분들이라도 결국에 내 평단가가 남들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어야지 오래 들고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전제를 이런 식으로 깔고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국내 업체들이 이제 3원 개 배터리를 주력으로 쓰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요. 이 양쪽 배터리 진영 모두 다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최근에 1년간 리튬 가격이 5배 이상 이제 상승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룹사 차원에서 이제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현재 투자를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그룹사에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인수를 해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밝히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재 그 중간 원료죠. 그 전구체와 관련되어서도 10만 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을 광양에 이번에 그 건축을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켈 재련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 호주의 레이븐 소프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배터리 생산부터 리사이클링까지 그 사업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룹사 전체가 현재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망에서는 굉장히 지금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뒤늦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2차 전지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방송에서도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그 흐름이 이번 주에 좀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악재들이 많았던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그쵸. 시총 1위 자리 탈환했고 다시 2차 전지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포스코케미칼 저희가 탑승해도 괜찮을지 앞서 살짝 힌트 주셨는데 한 줄 평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과거를 돌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앞에서 좀 언급드렸다시피 워낙 이제 동사의 주식 오늘 괜찮은 호재, 그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전에 과거 지난 1년간의 이제 그 주가 퍼포먼스를 놓고 봤을 때 항상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말에도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여지없이 또 음봉적인 하락을 또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이런 모습들이 항상 좀 나오는 게 동사의 그 주식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조금 쉬어갈 때 좀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 한 줌평을 좀 뽑아봤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일단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추천드린 매수 지점 가격은 네. 12만 원대에 좀 이제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상승이 나오다 보면은 그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무거운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 평단가를 맞추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표 가격은 17만 원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한번 이탈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전을 돌아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에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한 이후에 살짝 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쫓아내려가지는 말자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대한항공 쉴 때 담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 대한항공을 꼽았을 때보다 지금 낙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쵸, 네. 물론 뭐 그제 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도 최근에 다시 3만 원, 3만 2천 원까지 올라갔던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열 때 살짝 쉬어갈 때 담아야 될지 국내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호의 봉쇄라는 또 변수가 생겼잖아요. 네. 괜찮습니까? 저는 단발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송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여객 부문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당장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악재는 맞습니다. 그 중국 항공 당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기준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데요. 그 출발지 기준으로 탑승객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관련되어서 2주간 운항을 중단시키는 이런 지금 현재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2주간의 이제 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요. 그 광저우 노선에 탑승했던 승객이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운항 중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웨이하이 노선이 지금 현재 코로나 지역으로 아예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를 운영을 해도 어차피 탑승객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주항공도 관련된 노선에 대해서 운항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 노선 같은 경우에도 주 1회밖에 운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악화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럴 리는 조금 없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3월달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인천공항 이용객이 41만 명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123%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좀 살펴본다라면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제주도보다는 해외 여행을 위해서 티켓 예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큰 틀에서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이제 정부에서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112편의 여객기 운항이 있었는데 올해 7월까지는 이제 500편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현재 예정을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캔디님이 채팅방에 글 올려주셨는데요. 봉쇄가 길어질 전망인데 관련주도 더 길게 영향받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자면 이정민 팀장님께서는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지금 완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항공 노선이 정상화된 상태에서의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흔히 이용하는 승객들이 타는 여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물류죠. 물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혀 타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이슈에 의해서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인천공항 실적을 보면은 화물 운송은 28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월 이제 대비해가지고 18%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유럽과 일본을 제외하고 3월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노선별로 이제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상해 봉쇄로 중국 이제 그 물동량이 일부 축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반대로 중국 항공 쪽에서 이런 식으로 물류 적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항공 운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호재로 시장은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항공 운임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이제 대외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항공 물류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항공사 중 하나죠. 근데 그런 이제 추세가 당분간은 더욱더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신다라면은 오히려 반사 수혜주로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물로 잘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여객으로도 더 잘 먹고 살 수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너무나 여행을 갈 수 있어서 기쁜데 이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질 것 같아서 걱정인 지금이거든요. 태기 아버지님께서 닉네임이 그래요. 대한항공이 시총 10조가 넘는데 위로 먹을 게 얼마나 더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대한항공에 대한 한 줄 평과 태기 아버지님을 위한 답변, 가격 전략까지 쭉 전해드릴게요. 네, 제가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자, 떠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시청자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린다라면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죠. 물론 주가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어쨌든지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가 그럼 과연 배를 타고 나갈까요? 비행기를 타고 나갈까요? 저는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여객 수요도 살아나고 거기다가 발맞춰서 지금 이렇게 항공이 어쨌든지 물류가 적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운임이 올랐으면 올랐지 앞으로 그러면 더해질 요소들만 많지 마이너스 될 요소들보다는 더해질 요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플러스 요인을 좀 주자, 가산점을 주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한 달간 그럼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지난 한 달간 1,260억 원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계 창구에서는 8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3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4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만 9천 원을 깨게 된다라면은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기 때문에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는 2만 9천 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자 떠나자라는 한 줄 평과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는 2만 9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미 암학회 성과는 어떨까요? ABL 바이오를 꼽아봤어요. 사실 딱 이 회사를 하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저는 미 암학회가 이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냐가 좀 궁금해서 꼽아봤는데 정말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업이 참여합니까? 네,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암학회 자체가 계속 비대면으로 열리다가 오랜만에 참 대면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일부터 이제 13일까지 미국에서 열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은 1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만한 대표 이제 회사로는 한미약품, 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레고캠 바이오 등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내놓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럼 이제 참여 업체들 중에 좀 주목받고 있는 업체를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 항체 치료 물질의 경우 2020년 전임상 결과를 이제 그 학회에서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과에 대해서 약물 내성이 있는 암 환자에게 아마 유망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참석한 국내 업체들 중에 특히나 그 폐암 치료제 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병원 연구팀과 함께 연구한 그 표적 항암 물질 후보 물질 중에 2가지를 전임상 데이터를 현재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된 학회와 관련되어서 나올 뉴스들은 아직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면서 약간 코스닥 시장 네. 안에서 자리를 빼앗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암학회를 통해서 다시 제약바이오가 자리를 찾을 네. 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하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워낙 이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큰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에서 지금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발표들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그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겠지만 바이오 섹터 전체가 좋을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시장에서는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파킨슨병 치료제를 이제 기술 수출을 1조 3천억 원어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이렇듯 관련되어서 시장에서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만 아마 개별주 종목 단에서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바이오가 차별화되는 점이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특히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잘 버는 기업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바이오 종목들 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때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 예수금을 관련된 섹터에 투자했다가 괜히 예수금만 묶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ABL 바이오가 좀 많이 언급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너무 많이 샀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마침 ABL 바이오를 포함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그리고 미 암학회를 봐야 되는 건지 다른 이슈를 봐야 되는 건지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대안주가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시장에 이목이 쏠리는 곳에서 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은 바로 케어젠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하나 좋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디글루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혈당 조절 건기식입니다. 보통 혈당 조절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약을 먹던가 주사를 맞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 기능식을 이번에 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발에 그친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NDI 승인을 3월에 이미 받아가지고 등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혈당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케어젠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워낙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큰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쉬어가는 구간이 저는 항상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령 물리더라도 물려가면서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1차 추천 이제 매수 가격은 10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8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급등주를 소개해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곳에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지금 그 관심은 케어젠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이 더 좋게 본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이제 10만 원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을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다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